프리 웨비나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 EDNC 황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웨비나 때도 동일한 내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실제 예제를 통해서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 원데이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는 바람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계셔서 지금 원래 1시간 트레이닝으로 실제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저희가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한번 실제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출 공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냉각이라는 포커스를 두었을 때 이제 냉각 채널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냉각 채널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냉각이고요. 한쪽 평면에 드릴링을 통해서 이제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깊이가 깊은 제품이라든지 박스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각 효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베풀 같은 지금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면서 깊이가 깊은 곳을 채워지는데요. 이게 참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형상 저극형 냉각 컨포멀 쿨링입니다. 균일한 냉각, 결국 저희가 제품의 균일한 냉각을 하기 위해서 제품 또는 코어의 모양을 따르는 냉각 채널을 그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박용석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몰드플로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전반적인 예제 파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클 타임 냉각 최적화의 중요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몰드플로우에서 진행되는 거는요. 네,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도 안 나오고 있으세요?
이제 화면 소리는 들리고요. 화면도 나오네요.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너무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게요.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항상 리허설 때 안 나오는 해프닝이 실제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퀀스를 잡아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쿨 FEM을 통해서 지금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 냉각 채널, 컨포멀 쿨링에 대한 부분을 메쉬 작업을 해주셔야 다음에 금형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성형 조건에 대해서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컨포멀 쿨링은요, 쿨 FEM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건 리눅스에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이 컨포멀 쿨링이라는 부분은요, 냉각 채널 부분을 모델링을 하여서 유체, CFD 솔버를 이용해서 유체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포멀 채널 부분은요, 메쉬도 CFD 메쉬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몰드플로어에서 파트는요, 듀얼 도메인 3D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냉각 채널은요, 컨포멀 채널만 구성을 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컨포멀 채널과 빔 채널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트를 먼저 불러볼게요. 제가 임의로 만든 파트인데요. 이거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몰드플로어 화면을 열어놨고요. 화면 파트를 하나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CAD 파일들은요. 저희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를 부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약간 휘어져 있는 채널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쉬를 짜시는 거는 기존의 몰드플로우 해석과 동일하게 메쉬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쉬 타입은 듀얼 도메인 3D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쉬를 짠 이후에는요, 저희가 냉각 채널을 대한 해석에 죄송합니다. 시퀀스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메쉬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메쉬를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몰드플로우 작업과 동일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음소거 지금 풀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음소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퀀스는 쿨 FEM 또는 쿨 FEM이 들어간 어떠한 시퀀스여도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스터디 태스크를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시퀀스를 쿨 FM으로 선택을 하였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진행할 내용은 냉각 채널에 대한 모델링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냉각 채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빔 채널이에요. 고정 측에 대해서는 냉각 채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센터라인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커브를 따고요. 빔 메쉬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는 3D 냉각 컨포멀 채널을 불러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렛과 아웃렛을 설정하고 메쉬를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냉각 채널 빔을 제가 현재 이 파일에서는 모두 불러왔는데요. 여기 메쉬는 나누지 않았지만 기존에 불러온 파일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퀀스를 쿨 FEM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 다음에 어딘가 메쉬가 짜져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인젝션 콤까지 찍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먼저 1차로 고정 측에 있는 빔 메쉬를 부를 건데요.
쿨링 서킷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하시고 Add 쿨링 채널 3D를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가 쿨링 채널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고정 측의 빔 모델을 불러볼게요. 고정 측의 빔 모델을 부르면요. 처음에는 한번 물어보고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빔 모델이 이렇게 불러와져요. 저는 파이프관으로 모델링을 3D CAD를 모델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이렇게 불러와진 냉각 채널에 들어가면요. 속성이 채널 3D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커브를 따서 자동으로 빔 메쉬를 나눠 볼 건데요. 지오메트리에 가서 커브 센터 라인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셔서요.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커브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D 냉각 채널, 그러니까 그 쿨링 빔 채널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채널로 되어 있고 직경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10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못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희 디폴트 값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0으로 됐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불러왔는데요. 새로운 모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요. 채널을,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원래는 CAD로 불러왔던 파일이에요. 이렇게 CAD로 불러와서요. 센터 라인을 따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메쉬를 짜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해서 메쉬를 짰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 직경을 인식을 하면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 라인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걸 생성을 했고요. 메쉬 작업은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쉬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컨포멀 채널을 불러올게요. 마찬가지로 다시 쿨링 서킷에서 Add 쿨링 채널 3D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채널 무브 쪽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신 다음에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제가 원하는 컨포멀 채널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품의 넓은 부분을 넓다랗게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를 만들면서 제가 뭐가 문제가 될지도 약간 노리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실 것 같은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전 발표 때 냉각 채널로 이렇게 그 파이프관처럼 복잡하게 그렸더니 이게 컨포멀 채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고 계셔서 일부러 평판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형태 자체가 입수구와 이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명히 정체 현상이 양쪽 날개에서 생길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선은 진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도 저희 해석 결과를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냉각 채널을 불러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속성도 마찬가지로 채널 3D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입수구와 출수구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입수구와 출수구에 대한 설정은요, 바운더리 컨디션에 가셔서 쿨런트 인렛 아웃렛을 클릭을 하시면요, 채널 3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렛에 대한 설정과 아웃렛에 대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채널 인렛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인렛뿐만 아니라 레피드 히팅 앤 쿨링 채널 RHCM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인렛을 설정을 하고 원하시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출수부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입수부에 대한 제가 설정들은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 클릭하셔서 속성에 가시면은 어떠한 재질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컨트롤로 속도로 할지 뭐 압력으로 할지 유량으로 할지 선택해 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온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서 이렇게 하시면 설정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됐어요. 이 다음에 이 컨포멀 쿨링 채널에 대해서 메쉬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메쉬 탭에 가셔서 3D 채널 메쉬라는 항목에 가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몰드플로우 메쉬와 옵션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FD
솔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CFD 메쉬를 짜기 때문에 이 옵션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지난 웨비나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잘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요소의 최대 길이 그리고 리졸루션 팩터에 대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유체적이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약간 인핸스먼트 레이어, 향상된 레이어라고 해서 3층을 주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레이어 수를 정리를 해서 메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쉬가 나눠진 모델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메쉬가 나눠진 모델이 이거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냉각관과 컨포멀 쿨링에 대해서 메쉬가 모두 나눠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모든 레이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모든 레이어를 열어보면요. 지금 입수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포멀 쿨링에 대해서는 출수부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두 설정을 하면요. 모델에 대해서 이제 파트에 대한 모델이 끝났고요. 모델과 메쉬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해석 스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세 번째로 냉각 채널에 대한 모델과 메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몰드에 대해서 금형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Create Mold Component 기능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쿨 FEM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쿨 FEM에서도 금형의 메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드 블럭 위자드를 이용하셔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그 3D CAD를 만들어서 임포트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3D CAD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실 때에는 이 금형의 제품과 냉각 채널이 들어가는 부분을 모두 비워서 모두 그게 뚫려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은요. 이제 상측, 하측, 인서트 부분을 각각의 모델로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형의 효율을 위해서 뭐 하측에는 좀 더 비싼 재질인 뭐 몰드막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CAD 컴포넌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몰드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몰드 블럭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은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Create Mold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몰드 위자드가 뜨고요. 저는 치수를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는 120이고 이건 200, 140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Create as CAD 몰드 블락이라고 해서 몰드 블락을 컴포넌트 리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CAD로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제품과 펌프 채널 그리고 냉각 채널이 지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 CAD 형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쿨 FEM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D 몰드 메쉬를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이렉트로 메쉬를 만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쉬 나우를 누르면은 바로 메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이제 3D 채널까지 모두 아이고 지금 파일을 오픈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냉각 채널이 3D로 잘 됐는지를 한번 분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파트하고 펌펌을 채널하고 빔 채널이 지나는 모든 부분에 금형 메쉬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금형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성형 조건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성형 조건은 일반적인 쿨 FM 설정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트랜전트 위드인 사이클로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쿨 FEM 솔버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시면요. 컨포먼 쿨링 솔버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FEM 솔버는 오토데스크 CFD 솔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셀 솔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채널 계산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균일한 큐브 메쉬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컨포멀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컨포멀 쿨링으로 지금 만든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아래 쪽이 모두 이제 빈 메쉬로 회로 메쉬로 진행한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 3D 결과는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체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압력, 온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양쪽 날개 부분에서 약간의 그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벨로시티는 이렇게 스트림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드존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온도에 대한 결과도 시간에 따라서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25도 상온의 냉각수로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자리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컨포멀 쿨링하고 일반 냉각 채널하고 했을 때 온도 결과를 볼게요. 지금 결국 저희가 냉각 해석을 돌려서 넘어가는 거는 금형에서의 온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상한 만큼의 냉각 효율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최종 시점에서의 결과를 보면요. 냉각 패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줄냉각이 위아래로 네 줄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균일한 패턴으로 보이고 지금 컨포멀 쿨링은 제가 가운데만 잘 흘러가고 가장자리 잘 안 흘러가는 데드존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잘 적용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디플렉션 결과를 보면은 네, 지금 제가 올바르지 않은 컨포멀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에 의한 부분과 냉각에 의한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 보아서 봤는데요. 냉각에 의해서 변형이 이제 일반 줄냉각보다 컨포멀 쿨링에서 더 많이 변형이 가는 패턴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포멀 쿨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목적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올바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한번 보게 되는 결과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컨포멀 쿨링 채널을 하는 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원데이 트레이닝으로 준비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메쉬를 짜거나 할 때의 디테일한 옵션들 또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모두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받아 보시면은 다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이 조금 진정이 된 이후에는 다시 원데이 트레이닝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모델을 가지고서 실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그럼 이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세미나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해주셔야 저희 웨비나 종료 설문조사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QR코드가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링크를 공유해 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링크가 공유되면요.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다른 분께서 지금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해 주실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3연속 참석자분들께는 BBQ 뿌링클
세트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3연속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신 거와 같이요. 오늘은 제가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10월 21일 한 달 후에 2시에서 EDNC 안영수 과장이 헬리우스를 이용한 479주 연계해석 트레이닝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11월 25일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EDNC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 버전 2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지금 쓰시다 궁금하신 점들,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방법을 EDNC 이재훈 과장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지금 채팅에서 그 링크 받으셨나요? 지금 채팅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갔고요. 폰에서도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조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는 오늘까지 저희가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종료하시고 설문조사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질문하신 부분들 아직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박용석 부장님이 자리에 오셔서 몇 가지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문회는 아닌데 청문회 같은 분위기. 일단은 제 목소리가 아마 작게 들리실 거예요. 좀 마이크랑 좀 멀리 있어서요. 일단은 그 박혜민 차장님, 사비코리아의 박혜민 차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폴리시 레벨이 RA 값이 얼마나 가능한지요? 라고 수치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고요. 라이프타임이 일반 스테인리스강 대비 얼마나 가능한지 이제 보증 샷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금형 대비 캐스팅 방법으로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비용 부분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저희가 금형을 만드는 숫자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금형 제작하고 크게 차이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맞춰드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형 제작의 비용이 뭐 비싸다 싸다 부분으로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RA 값으로 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제작해 본 거는 아까 저희가 샘플로 만든 게 화장품 케이스였으니까요. 네, 사실상 경면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RA 값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완전 경면 수준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뜯은 작업이 있는데 일단 샘플을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를 막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뭐 10만 샷, 20만 샷, 30만 샷 뭐까지 찍어보지 않은 제품들이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 이제 테스트 해본 걸로 봐서는 기존 스테인리스 금형이나 동일 재질로 하였을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제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뭐 지금 잠깐만요. 이게 잘 화면이 보이실런지 아마 모르겠는데, 안 보이실 텐데 네.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옆으로 돌리셔서 네. 화면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주세요. 이게 무겁습니다. 10kg짜리. 카메라가 네, 10kg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경면으로 보이고 있죠. 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SK61종으로 저희가 아까 봐주셨던 하드 캐비티 화장품 케이스를 찍었던 금형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가공하고 폴리싱 하는 경우에 화장품 케이스 완전 투명 상태로 뽑아내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방전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공에서도 금속 자체는 동일한 금속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김지연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TV 백커버 같은 대형 금형도 가능할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장비 자체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백커버가 예를 들어서 400 이하, 500 이하 정도라면은 저희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뭐 1m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 초대형 금형에서는 저희 장비로 하려면 뭐 조각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법을 좀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주조하는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생산 가능한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아주 초대형인 경우에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금형 중에서 가장 큰 금형은 현재는 아까 자동차용 핫스탬핑 금형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에 있었던 그 채널들인데요. 그 채널이 가장 긴 부분이 5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채널 길이 최대 내부 사이즈가 550 정도가 한계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대형 금형인 경우엔 조금 생각을 좀 해봤거나 좀 가장 유력한 부분은 절단을 해서 접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관련해가지고 좀 여기 센트럴에 다른 분들도 조금 와 계셔서 혹시 좀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잠깐 가까이 가셔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성만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제품에 있어가지고 주조 방식에서 사용을 갖다가 그 확장성 있게 조립해가지고 주조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금형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능한 사이즈는 어느 정도? 한 1200까지는 그렇게 문제 안 되게 가능하고요. 현재는. 가로 세로로 1200이요? 네네네. 네.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생성된 냉각 라인의 RHCM 같은 RHCM은 Rapid Heat and Cool 시스템이어서 거기에 이제 스팀 같은 고압의 스팀까지도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에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금속이 하고 있는 일, 기존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동일한 작업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약간 차이라고 하면 뭐 RHCM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채널 내부의 RA 값이 기존의 건드리나 다른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로 발생하는 난류 효과 정도를 제외하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금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저희 냉각 채널을 주조로 만들어낸 금형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금속의 성질이 동일한 금속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센트롤에서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건 아니죠? 어느 회사 거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제조사 센트롤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제작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건 2016년도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제조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판매가 거의 없는 한계에서 저희가 현재는 서비스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약속한 시간 3시까지 끝내드리기로 했는데 5분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질문하신 내용들은 전체 공유를 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다 쓰신 것 같고요. 아무튼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곤섭 책임님이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최경호님께서는 발표 잘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한 달 뒤에 또 봬요.